저번 시간에 과제가 세 문제였죠? 잘 풀어왔겠지? 세 문제인데 설마 안 풀어오진 않았겠죠? 자, 140쪽에 1번, 2번, 3번, 네 문제구나. 1번, 2번, 3번 먼저 봅시다. 140쪽. 백 140쪽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셰프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옳지 않는 거 찾으랬죠? 자, A 뭡니까? 뭐야? 공부 안 했어? A가 뭐죠? 리보솜이야? 리보솜 뭐 하라는데? 어? 자, 에너지 생산하는데 어디야? 그치, 미토콘드리아죠? 뭐야, 이제 소 만든 친구들이 더 잘하잖아. 어? C가 뭡니까? 오케이, 소포체. 핵과 연결된 거는 소포체죠? 저 복수 안 했으들? B는 뭡니까? 묶고만 있지 말고. B는 골지체죠, 골지체. D는 핵이 되겠죠. 자,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이다. 맞죠? 왜 동물 세포인지 어떻게 알았어? 엽록체가 없죠. 또 세포벽도 없죠. 또 여기 옆에 요거 특이한 거 있죠. 요것은 동물에만 있죠. 중심체인데 동물에만 있습니다. 자, A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 맞죠? B는 소화샘이나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하는데 B가 골지체인데 소화샘이나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합니까? 맞죠? 왜냐면 골지체는 분비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3번도 맞죠? 4번 C거든요. 소포체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까? 운반하는 기능을 하죠. 4번 우선 틀렸네. 자, 5번 D는 유전물질 포함하고 있죠. 핵은 핵산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2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질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A부터 C는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DNA 중 하나고 기억은 세포 소기관이다. 그런데 기억이 뭐냐? 핵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A하고 B가 탄소화물이래. B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걸로 보아서 B는 뭐냐? DNA가 되겠죠. A부터 C는 탄수화물, 단백질, DNA 중 하나 됐으니까 DNA가 될 것이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C에 해당하니까 C는 뭐가 되겠어? 단백질이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탄수화물이죠. 맞습니까? 다 때렸지? 너는요? 알았어. 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의 A는 탄수화물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은 가의 C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생성한대. 맞죠? 가의 C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 맞죠? 맞지? 단백질이니까. 자, 가의 B는 나의 기억에 존재한대. 맞죠? DNA 핵에 존재하잖아.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동물 세포에 존재하냐고 먼저 물어보니까 아니요. 로 가는 게 엽록체가 되겠죠.
그리고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N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질문에 의해서 기억이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죠. 자, 다음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에너지를 생산하는가가 A에 해당한대. 맞죠? 기억에서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어. 이화작용이 일어납니까? 아니야? 그러면 통화작용이 일어나? 이거죠. 맞습니다. 이화작용이 뭐야?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야? 자,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걸 이화작용이라 하고, 동화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은 합성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분자가 서로 합해져가지고 고분자가 되는 게 동화작용이겠죠. 네,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포도당이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은에서 염록체가 되겠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대. 맞죠? 염록체에서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6쪽까지. 146쪽에 몇 번인지 12번이죠? 146쪽에 12번.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A가 뭐가 되겠어? B는 뭡니까? 핵이 되겠죠? 네. 핵막이라고 하는 애는 문제를 잘 안 읽은 거죠. 하나는 리보솜이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고 하나는 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B가 핵이 되겠죠. C가 미토콘드리아가 될 것이고 A가 리보솜이 되겠죠. 자, A에는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 있대. 단백질을 합성해내지만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 있니? 아니죠. 아니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 DNA가 가지고 있죠. DNA가 RNA로 전달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리보솜이 없다고. 단백질만 만들 뿐이야. 리보솜에서. 이해됐니?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B에서 RNA가 합성되는 전사 과정이 일어난다. 이건 아직 안 되었죠? B에서 선생님이 대략 설명했는데 전사라는 단어만 안 썼죠? 자, 핵 내에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려나 보니까. 핵 내에서 이게 핵 세포가 있고 세포 내에 핵이 있다 그랬어. 핵 내에서 DNA가 두 가닥이 됐죠. 이중 가닥이 됐어. 이중 가닥인데 이게 하나를 가지고 한 가닥을 만든댔죠. 이게 RNA를 만든댔어. DNA가 RNA로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B는 우선 맞는 말이 되겠죠. 자, C에서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 C가 아니라 이거 연록체가 되겠죠. 틀렸겠네. 답은 2번이죠. 다시 126쪽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저번에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배웠어. 기억납니까? 뭘 세포막이라고 했지? 불러서 그래.
그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구분해주는 어떤 경계막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그랬죠. 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질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은 오른쪽에 인지질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질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과 뿌리 부분이 있죠. 자, 동그란 부분을 우리는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그리고 이렇게 다리 두 다리가 서 있죠. 이걸 우리는 꼬리라고 해. 자,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띠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띱니다. 친수성이라는 것은 물과 친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과 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은 이러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죠? 엄청 잘 나와 있네, 그림이. 그쵸? 인지질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어디 부분이 서로 맞대어 있냐?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죠.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중층 구조입니다. 왜 소수성을 서로 마주하고 있을까? 자, 우리 몸에는 뭐가 많아? 물이 많다고. 대부분 주위가 물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 인지질이 있는데 물이가 친한 부분은 물과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수성 부분과 서로 만나고 물과 바깥쪽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친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런 단백질이 하나씩 껴있죠. 여기 보면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이 껴있거나 혹은 단백질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붙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거나 혹은 여기 이쪽에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통되어 있거나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되어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자, 이러한 세포막은 자 유동 모자이크막입니다. 유동 모자이크막. 자,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게 뭐냐? 자,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움직이는. 오케이, 움직여. 내가 이거 건드렸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탁 건드렸어. 그러면 얘들이 탁 터졌다가 다시 이거와 다른 모양으로 다시 결합을 하게 이렇게 붙게 됩니다. 왜 붙게 되겠어? 물에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탁 건드리면 이게 다 흐트러진단 말이야. 유동, 움직인다, 떠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입니다. 자, 그리고 반투과성막이죠. 자, 반투과성막이라는 얘기는 뭐냐? 막의 구원보다 적은 애들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용매라든지 혹은 작은 용질들이 통과되고 큰 애들은 통과할 수 있겠어? 통과할 수 없죠. 이걸 우리는 반투과성막이라고 하고 또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투과성막이죠. 선택적 투과성막이라는 것은 선택에서 너 마음에 드니까 너만 와.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에서 투과가 가능합니다.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선생님 그러면 반투과성막과 선택적 투과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안 궁금해? 나만 궁금하니? 자, 반투과성막이라는 얘기는 뭐냐? 크기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다른 걸 얘기하고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은 물질의 통과하려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투과되는 게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막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돼 있죠?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시켜주죠.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했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외부 환경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뭐라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죠.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줍니다. 너희들도 너희 방 안에 있는 게 좋지. 너희 방이 없고 그것이 너희 방이라고 생각해봐. 독립적인 환경이 되겠어? 아니라고. 이렇게 세포막이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끔 그러한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항상 공부할 때 크게 보고 작게 공부해야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이제 아는 사람이 좋은 건데 수평 앉아봐야지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큰 카테고리가 우리가 뭐였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죠. 오늘의 주제는 그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산입니다. 두 번째가 삼투고 세 번째가 능동수송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것이고 능동수송 세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물원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같은 카테고리니까 같이 기억하는 게 좋겠죠. 내가 애들한테 질문할 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뭐가 있어?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고 쳐다보고 있어. 너 내가 대답하는 거 알고 있을까? 첫 번째가 확산이라는 거 맞아요 이랬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를 공부하면서 작은 것을 보란 얘기죠. 확산이 뭐고 삼투가 뭐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산과 삼투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가 확산이죠. 자, 확산이 무엇입니까? 확산이 뭐야?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해? 물질이 이동하죠. 용질이 이동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향수를 뿌렸어. 제일 끝에 이쪽 방에 있는 사람은 향수 내에서 맡을까? 본대가 맡겠죠. 왜 맡아? 고농도에서 초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니까. 오늘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 부엌에 있던 냄새가 전원된 거실을 통해서 그렇지. 전망이 맞죠. 이게 다 확산입니다.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이죠. 이러한 확산이 일어날 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확산입니다. 자, 이런 확산에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습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단순 확산 있었죠? 자, 단순 확산은 어디를 통한 됐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응?
어디 통합했어?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죠.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촉진학사는 자, 막단 배지를 통해서 확산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확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걸 표로 만들어 볼까? 자, 확산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단순 확산. 단순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잖아. 언제 빨라지게 속도가? 인지질이 보면 고면 곱단 얘기는 더 작으면 그렇지.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또 온도가 높아야지 빠를까? 낮아야지 빠를까? 높아. 자, 온도가 높아야지 빠르겠죠. 자, 그러면 농도차는 어때? 농도차가 커야지 빨라지겠죠, 확산 속도.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인진들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가운데 소수점인 부분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합니다. 자, 그러면 촉진 확산을 생각해보자.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은 자,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하겠죠? 역시 단순 확산과 마찬가지로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될 겁니다. 하지만 자,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10개가 있어. 그쵸? 근데 10개가 다 작용하고 있어. 작용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다 통과하고 있는데 빨라지는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확산을 통한 에서 이동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자, 단순 확산은 가운데 소수성인 부분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수용성이 더 통과하기 편하겠어? 지용성이 더 통과하기 편하겠냐? 가운데 적어있어? 아니죠? 모르겠어? 가운데가 뭐랬어? 가운데가 뭐냐? 소수성 부분이잖아. 그치? 소수성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용성인 물질이 통과하기가 더 쉽겠니? 수용성인 물질이 통과하기가 더 쉽겠니? 지용성이야, 수용성이야. 지용성인 물질이 더 통과하기 쉽죠. 그래, 가운데 지용성을 지나야 된다고. 응? 소수성 부분이나 가운데가. 그러니까 지용성 있는 게 더 통과하기 쉽다고. 지용성이 지금 문제시. 아, 그걸 모르냐? 수용성과 지용성을? 지용성은 우리 주장을 쓰는 거. 근데 수용성은 물에 잘 섞이는 거고 기름, 지방 같은 그런 약간 그걸 지용성이라고 하는 거다. 소수성과 비슷한 거. 지방, 지질.
글리세롤, 지방산. 그래서 자,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 자,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이 뭐가 있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지용성 물질,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럼 촉진학사는 어떤 애들이 통과를 하느냐? 자, 비교적 분자가 큰 것들,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 같은 애들이 통과가 될 것이고, 이온 같은 전하를 띠는 애들,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촉진 확산, 즉 막간 배지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Y축과 X축이 있는데, 자, X축을 우리는 농도차라고 합니다. Y축을 속도라고 봤을 때, 단순 확산은 선생님 어땠어? 물질이 막 농도가 많아질수록 빨라지겠죠?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계속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뭐야? 단순 확산이죠. 자, 하지만 촉진 확산 선생님 어떤 됐죠? 처음에는 빨라지지만 어떤 일정 정도가 되면 어때? 일정해진댔죠? 그래서 촉진 확산은 이러한 그래프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하잖아. 그쵸? 여기서는 뭐야? 단백질이 다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단백질 누구? 막단백질. 그쵸? 막단백질이 다 포화 상태라는 얘기야. 포화 상태라는 얘기 뭐야? 다 물질 이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이용되고 있죠. 모두 물질 이동을 시키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이상 이런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포화 상태라고 한다. 빠릅니까? 안 빠르지? 자, 그러면 이러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자,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호흡할 때 배웠어. 호흡에서 산소가 세포로 이동하죠? 그때 어떤 원리에서 이동해? 농도차.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죠. 산소가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
이때 확산이 일어나더라. 혹은 내가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내 몸에 당이 많아지죠. 당이 많아지면은 어떤 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도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뭐에 물질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서 확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나왔죠? 뭐가 나왔니? 이쪽으로 가볼까? 두 번째. 상투죠? 자, 상투가 뭡니까? 물이 어떻게 이동해? 온도가 낮은 것이 자, 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상투라고 합니다. 자, 세포막은 자, 구멍이 작아서 용질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치? 그래서 용질이 통과할 수 없고 용매가 대신 이동을 하죠. 이러한 관이 있는데 여기가 뭐야? 세포막으로 돼 있어. 그 왼쪽에는 저농도, 오른쪽에는 고농도를 줬어. 자, 같은 높이의 물을 줬죠, 선생님이.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저는 주로 저농도 물이 감소가 될 것이고, 고농도가의 물이 증가가 되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항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농도가 같아지려고 할 거야. 확산은 어때? 선생님이 여기서 향수를 뿌렸지만 농도가 같아지려고 이동을 한 거잖아. 용질이 이동을 했어. 근데 여기는 뭐야? 용질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용질이 이동할 수가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동해? 대신에 물이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물이 입장에서 보면은 저농도의 물이 많아, 고농도의 물이 많아. 저농도의 물이 많잖아.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용매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한다. 혹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생각해야 돼. 시험 문제 낼 때 어정쩡하게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셈이 있으니까 잘 읽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쪽의 농도가 같아집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언제 보냐? 자, 지금 김장철이죠. 김장철이 제일 많이 볼 수 있어. 김치 담을 때. 엄마가 제일 먼저 뭐해? 대충 소금물을 그래, 대충 소금물이 아니라 소금에 뿌리죠?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배추가 어떻게 돼? 요거 쪼그라들었어, 배추가? 힘이 없어지지? 자, 그 소금에 담그기 전에 배추 쪼개면 턱 쪼개졌단 말이야. 그쵸? 근데 소금물에 담그고 난 배추를 쪼개면 쪼개져? 쪼개지지 않고 구겨지죠,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지? 뭐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야? 삼투 현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 해가지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나와 있죠. 자, 동물세포 먼저 봅시다. 동물세포 적혈구가 뭐야? 즉 세포죠. 적혈구가 세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적혈구를 저장액과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다고 봅시다. 등장액이라는 것은 세포질 용액과 같은 농도가 될 것이고 저장액은 저농도, 고장액은 고농도가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세포를 저장액과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어. 적혈구를. 그러면 저장액에 넣으면은 자, 여기는 농도가 낮죠? 저농도가 될 것이고 적혈구 안이 고농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물이 바깥쪽이 더 많잖아.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혈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나갈까? 나가죠.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지만 뭐야?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쪽으로 물의 이동이 다 존재해. 자, 바깥에서 안쪽으로만 물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물의 이동이 존재하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빵빵빵빵해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 네? 항상 계속 불다 보면 어떻게 되냐? 터지죠. 적혈구가 점점 커지다가 터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포막이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죠. 줄 거야. 쉽지. 게임해 줄 거야? 자, 그러면 등장이 깨졌어. 등장이 깨졌다는 얘기는 자, 농도가 같죠? 그러니까 물의 이동이 둘 다 일어나긴 하는데 나오는 물과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고장에게 넣어줬어. 자, 고장에게 넣어주면 물이 어디냐? 세포 안에, 아니, 적혈구 안에 물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가겠죠. 물론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쪼글쪼글해지면서 점점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점차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의 이동은 양쪽성입니다. 물의 이동 양쪽 다 일어난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뭐야? 동물 세포입니다. 자, 식물 세포로 넘어갈게요. 식물 세포를 역시 저장액과 등장액, 고장액에 넣습니다. 자, 등장액 먼저 해보자. 등장액은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응? 알겠어? 시험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물의 이동은 있지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저장액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저장액은 자,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나가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계속 들어와. 들어오다가 물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적혈구 같은 경우는 풍선처럼 계속 들어오다가 하고 터졌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식물은 어때? 터질 수 있어 없어? 저기 먹어요. 그치? 세포막 바깥쪽에 뭐가 있죠? 세포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오죠. 이걸 우리는 팽현 상태라고 합니다. 팽창이 완벽해서 빵빵해진 상태. 그걸 우리는 팽형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물의 이동이 없다고 해도 아니 있지. 물론 이동 있겠지. 들락들락 하고 있겠지. 항상 물의 이동이 있다니까. 윤 상태에서도. 자, 그 다음에 고장액으로 가봅시다. 고장액 가면은 안쪽이 더 농도가 저농도죠. 그러니까 안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겠죠. 물론 들어오기도 하는데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막 적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쪼그라들었단 말이야. 세포가. 그치?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쪼그라들 수가 있어? 없죠. 세포벽에 단단하게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포벽은 쪼그라들 수 없지만 대신에 뭐가 되냐? 안에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서로 분리가 일어나죠. 이걸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뭐? 원형질 분리.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비슷한 듯 다르단 말이야. 잘 기억해야겠죠? 잠깐 쉬었다 볼게요.
자, 왜 공부하려니까 다 머리를 쳐박고 그래?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알아보기 탐구활동이죠. 지금 보니까 뭐냐? 양파죠. 양파의 표피 세포를 가지고 표피 조각을 3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는 증류수, 하나가 0.9%의 소금물, 그리고 다른 하나가 5%의 소금물이죠. 이걸 각각의 패트리 접시에 두고 과정 1에 준비한 양파 조각을 5분 정도 담가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자 5분 후에 패트리 접시에서 양파 표피 조각을 꺼내서 현미경으로 표본을 만들고 관찰했죠. 보니까는 지금 어떠냐 0.9% 소금물이 등장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0.9% 소금물이 등장액이 될 것이고, 자, 등장액이라는 것은 세포질의 농도와 같다는 얘기야. 대부분 등장액 하니까 애들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보다는 살짝 높은 농도죠. 그다음에 증류수가 뭐가 되겠어? 저장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5% 소금물이 뭐가 되겠냐? 고장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장액에서는 자, 어차피 물의 이동이 없죠. 물의 이동 있어 없어? 있긴 있어요. 그쵸, 있죠? 물의 이동이 있지만은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물의 이동은 존재하지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같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저장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깥쪽이 더 많죠? 물이 많지?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터져? 용해현상 안 일어나죠? 왜? 세포. 그치. 양파는 식물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터지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고장액 봅시다. 고장액은 자, 세포 안에 물이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고 물론 들어오는 것도 존재하죠. 자,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자, 세포막이 쪼그라들었죠? 이러한 걸 뭐라 그랬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현상. 한 영질 분류. 그쵸? 우리 10분 전에 배웠죠?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응? 은교가 많이 했으면 나 혼자 수업한 줄 알았어. 자, 그래서 고장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각각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자, 증류수가 저장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0.9%의 소금물이 등장액이고 5%의 소금물이 고장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그치? 그래서 물을 통한 산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 확산일 수도 있잖아. 왜 산투가 일어난 거야? 우리도 세포막이 존재하죠. 세포막에서는 확산이 일어나? 확산이 일어날 수도 물론 있겠지. 그러냐? 그래? 확산이 세포막을 통한 거고, 그 삼수는 그냥 생명체 자체에서 있는 그런 거야? 건가요? 아니, 널 세포막에서 둘 다 뭐야? 일어날 수가 있어. 확산도 일어나고 산투도 일어난다고. 왜냐면은 조금 전에 확산 배울 때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우리가 확산을 배웠지. 근데 어때? 확산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만 얘는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어? 용질이 통과할 수가 없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1번과 2번 있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봅시다. 다음 중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찾으랬죠. 세포막의 기능으로는 세포의 형태 유지 및 보호, 외부와의 물질 출입 조절 등이 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다들 맞아? 맞아요.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진짜요? 맞죠? 자, 세포막은 체내에서 인지질 머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비열되어 있죠. 반대로. 자, 머리가 아니라 뭐였어? 꼬리 부분,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비열되어 있었죠. X가 되겠지.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랬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죠. 자,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죠.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어두면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다가 터지는 어떤 현상? 용혈 현상이 나타나죠. 적혈구 터집니까? 터지죠. 동물색 보니까 터지겠지. 자, 터져요. 적혈구도 터지겠죠. 동물색 보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 박사. 확산이었고 두 번째가 삼투였죠. 세 번째가 뭐랬지? 운동수술.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뭐 능동수송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지금 안 배우고 싶어? 응? 간단하죠? 친구야? 자, 능동수송이라는 것은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원래 용질이 이동하는 게 뭐였어? 확산이었죠. 그치? 야, 능동수송이란 거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합니다. 용질이든 이온이든 어떤 물질들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확산과 삼투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어. 그쵸? 자, 근데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내가 어떤 물질을 보내야 돼. 저절로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학원 오기 싫어. 엄마가 억지로 밀어보내지. 그쵸? 엄마가 억지로 밀어보내는 게 뭐야? 힘이죠. 엄마의 파워란 말이야. 그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는?
능동수송은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확산과 삼투는 ATP라는 에너지 필요했었어? 필요하지 않았었죠.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자세히 배울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세포막에 껴있는 막단백질을 공부했었어, 그치? 자, 막단백질.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막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막단백질의 기능은 첫 번째, 세포를 인식을 합니다. 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막단백질 중에서도 세포막이 선생님 세포막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막단백질이 하나씩 껴 있었죠. 그거 같으면 그러면서니 제품을 확산됐어. 그러네 하품 확산되네요. 자, 이러한 막 단백질이 있다면 내가 빠른 것과 제가 느린 걸까? 배준호 쌤 이거 쓰시기 배준호 쌤도 아니 일단은 다른 거 쓰시냐? 중이 아니라 다른 부분. 자, 이러한 막단백질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 그쵸? 이 단백질 위에 여기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 탄수화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막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인식에 관여합니다.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막단백질은 다른 세포의 인식에 관여하죠. 왜 아무도 안 쓰냐? 나만 쓰니? 왜 안 중요해? 응? 아, 얘가 다 쓰고 나면 쓰려고 안 쓰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거지? 아, 두 번째, 물질 수송을 합니다. 물질 수송하는 걸 우리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수송 단백질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죠. 책을 보시면 막단백질 세포막의 구조의 가운데 보면 막단백질 가운데 구멍이 똥 뚫려 있죠. 그쵸? 왜 그러겠어? 물질이 그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수송 단백질이죠. 자, 세 번째, 신호 전달도 합니다. 신호 전달.
이러한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 밖에 특정 화학 물질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줘. 그러면 어떤 특정 물질들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죠. 즉 어떤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단백질과 이러한 특정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특정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줘. 이렇게 특정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얘가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 이 여기 통로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책에 나오는 게 뚫린 아예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뚫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러한 어떤 이런 물질이 모양이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을 해. 뭐 여기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맞는 물질만 결합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여기 맞는 물질만 결합을 하면은 문이 열리는데 결합하지 않게 되면 문이 열리겠어?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겠어? 이동 안 한다는 얘기죠. 아마 3학년 굉장히 때 보면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효소 작용도 합니다. 자, 막에 있는 효소 단백질이 자, 세포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데 이때 효소 작용을 하게 되죠. 막단백질에 대한 기능 네 가지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자, 그러면 자, 삼투 현상. 우리가 삼투 현상 일어났지. 확산은 선생님이 우리가 호흡기에서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할 때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죠. 농도차에 대한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삼투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수가 있을까? 응? 삼투 현상. 배설기에서. 배설기 배웠죠? 배설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콩팥에서 요가 다음에 제흡수가 일어나죠. 자, 제흡수라는 게 뭐였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흡수되는 게 제흡수지. 맞습니까? 자, 이때 일어나는 게 뭐야? 삼투입니다. 자, 그리고 식물들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그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원리가 뭐였어? 오케이, 증상작용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도 역시 삼투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결되죠? 그치? 기초를 다져놨으면 고등학교 때 좀 쉬울 것이고 기초를 안 다져놨으면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해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D장 126쪽이 되겠죠. 126쪽에 우선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8쪽이구나. 128쪽. 6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 그런데 음. 6번에서 배추는 연륜이 똑같은데 첫 결과는 정문색보다 배추는 10년이 똑같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통이란 원리잖아, 원리. 알겠어? 다 했으면 볼까요? 자, 다음은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 뭐죠? 배추랑 기시다. 자, 인지질이 기억이야, 단백질이 기억이야. 인지질이 기억. 저 인지질이 기억이겠죠?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인지질은 로 구성된 이등충에 단백질이 관통되어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기억이 인지질이고 니은이 단백질이 되겠죠. 2번 오른쪽 그림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보니까 세포 밖과 세포질, 세포질이라는 것은 세포 안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가 소수성이고 B가 친수성입니까? 바뀌었죠? A가 친수성이고 B가 소수성이죠. 자,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맞죠?
맞고. 세포 밖과 세포질은 모두 수용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응?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지? 머리가 저쪽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지. 3번 봅시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까? 맞아? 그쵸?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죠? 맞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입니까? 맞죠? 이음 맞고. 지용성 물질보다 수용성이 더 활발하게 확산됩니까? 아니죠. 디귿은 틀렸죠? 자, 수용성은 어디를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4번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으랬어. 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에는 뭐가 있었어? 우선 수용성 물질들, 그치? 그리고 이온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 맞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고 지용성도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죠. 기억과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겠지. 너무 빠르다. 자, 5번 봅시다. 양파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죠. 고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 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증가한대. 맞죠. 줄어들어 물의 양이. 유입되는 물의 양도 있긴 하지만은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기억은 우선 틀렸어. 자,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세포 내로 유입돼서 세포가 터진대. 지원을 해줬어. 그치?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건 맞죠? 네. 맞는데 터지진 않죠? 네. 어떤 상태가 된댔어? 생년 상태가 되죠. 생년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 등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같죠? 그래서 디귿만 맞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여러 농도의 소금 용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와 동일한 원리, 동일한 원리라고 물어봤으니까 삼투에 의한 현상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저장액에 넣으니까는 적혈구가 터져서 용혈 현상이 나타났고 등장액에 넣으니까 변화가 없죠. 자, 2% 소금을 고장액에 넣어서 어때?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나와서 수축해버렸죠. 이게 삼투란 말이에요. 그쵸? 자, 기억 맞죠? 이유는 틀려요. 틀리죠? 예. 디귿은 들어갔어요. 맞죠? 아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도 삼투에서 일어난다는데 거기에 너무 고농도가 되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식물에서.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뭐야? 시간 어정쩡하네? 좀 빨리 질문해 좀 빨리 끝내줘. 네. 네 맘대로. 자, 과제 11번까지. 서술형은 선생님이 채점할 겁니다. 자세히 써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140쪽. 보면은 4번, 5번, 6번. 과제죠? 4번, 5번, 6번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본 상황이야? 어하. 계속 들어와.